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 김태윤입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 그리고 한라일보가 공동으로 기획한 작은 변화 제주를 바꾸다 토론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시작한 게 벌써 10년째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분명 행정체제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 몸집은 갑절로 커졌는데 행정시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 등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좌절되었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멈춰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체제 개편과는 조금 다른 행정구역 조정 이슈가 대두되면서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행 2개의 행정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제주시를 2개로 나누어 결국 3개 행정시로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분명 이점도 많겠지만 청사 재배치와 공무원 증원, 소요 예산 등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행정구역 조정 과연 득인지 실인지,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대에 못 미치고 행정시장만 내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토론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강호진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수년째 논쟁을 해온 주제입니다. 그 출발점은 아마도 현행 행정체제에서 오는 문제점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센터장님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일단 근본적으로는 도민들의 주권, 시민들의 주권이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2005년 7월 27일 날 멀쩡하던 당시 북군, 서귀포, 남제주, 제주시를 없애버렸고 단일한 체제로 갇혀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대통령도 국민들이 직접 뽑는데 이상하게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장, 행정시장을 서귀포 시민, 제주 시민이 뽑지 못하고 결국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인데 이거는 과연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한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15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짧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인격이 가장 중요한데 조례 재정권, 예산권, 인사권이 있어야 됨에 불구하고 지금 행정시 체제로는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독자적인 개념을 못하니까 그 피해는 현재 제주시민, 서귀포 시민들한테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이 체제가 계속 불편한 체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시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시장을 경험했던 분들이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간에는 도청 과장급보다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의회에서 위원장님 지켜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행정시장에 대한 내용들은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타고난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아까 우리 강훈진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 자치입법, 조례라든가 만들 수 있는 권한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이 도청 과장급보다 못하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행정시장님이 급수는 2급입니다. 네. 그리고 4급 이하는 행정시의원 내에서 4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고요. 근데 사실상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만나는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갖고 있는 행정시에 대한 현안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인력과 예산이 받쳐줘야 뭔가를 풀 수 있는데 도민 만족도가 체감만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도민사회 속에서라든가 행정시장님들이 퇴임하면서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다시 이런 얘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네, 행정시장님의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에 대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고 제도적으로는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을 이제 개선하면 되는 과제인데 그게 15년 동안 정치권의 무성의, 특히 도지사 분들이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가까이 세월 동안
구체적인 이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거는 정치권의 노력, 도민사회의 노력, 도의회 노력이 합쳐지면 충분하게 도민들이 직접 어떤 형태로든 직선제든 자치권 부활이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아니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10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게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법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 국회에서 적극 의지를 갖고 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 이제 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 그리고 국회 행안위원들을 만나는 속에서는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오히려 중앙정치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런 부분들이 가야 될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려야 될 그런 가야 될 길이 아니냐. 과연 시장 직선제가 과연 답인가. 그런 속에서 행정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뒷받침하지 않은 행정시장 직선제의 한계들은 불보듯 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들도 존중하지만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취지하는 속에서 좀 더 도민사회에 공감들을 해주시라 이런 주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도라든가 그리고 의회 그리고 도민사회 전체가 고민해 나가는 속에서 좀 더 이 최종적으로 뭐 주민투표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에 앞서 저희들은 매일 체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루한 논쟁성이 끝나는 것보다 도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 행정구역에 대해서 50만 인구시 특례시를 받지 못하는 조건 그리고 양행정시장 업무보고 속에서 제주시장을 업무보고 상대로 행정시에 대한 구역에 대한 조정에 대한 견해들을 물었을 때 일정 부분 공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동력으로 좀 더 나름대로 지적할 수 있는 찬성, 반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들이 있지만 좀 더 공론화 시켜가지고 어떤 것들도 도에서 할 수 있는 결정 사항들을 좀 이번 기회에 좀 더 끌어올리고자 하는 게 행정자치위원회 그런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저희들이 견해입니다. 네, 그 위원장님께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그동안 논의했던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구역 조정의 큰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체제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장 직선제도 법 개정 사항. 근데 행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조례로 가능하지만 그 조례를 이제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중요한 거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들을 경청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행정구역에 대해 최종 의지들은 도에서 관심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도민 설득들을 해나가려면 이 지사의 의지가 가장 큰 이제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이 토론들을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갖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장점, 단점들을 풀어나가면서 좀 더 도민사회 속에서 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2017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도 행정시장 직선 제한 그리고 4개의 구역을 조정 권고안을 내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도민사회에서 이해하기 쉽고 와닿는 선거구와 관련된 제주 지역 3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그렇게 하듯이 좀 더 와닿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 속에서 의견을 모아나간다면 좀 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어떠한 찬성 입장이 나오든 반대 입장이 나오든 그 속에 대해서 좀 더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행정구역 조정은 현재 제주시를 2개 행정시로 구분하는 방안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가칭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나눈다면 지금에 있는 제주시청에 있는 것은 뭐 동제주시 그리고 아까 같이 그 후에 나올 부분들이지만
이 청사 부분 이런 부분은 남은 과제로 네. 슬기롭게 풀어야 될 과제로. 위원장님, 보고 그거는 있습니다. 나중에 예.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행정시장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예, 예. 행정구역 조정으로 행정시장님을 한 분 더 이렇게 하게 되면, 정하게 되면 결국 시장 직선제를 포기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의에서 뭐 공식적으로 포기했다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보기엔 이제 선의로 해석해서 그동안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행계위랑 도의회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법 개정이 안 되는 상황인 만큼 포기라기보다는 단계적 사고에서 우선 쉬운 행정구역 조정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민들이 선출할 수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해보자, 이렇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뭐 직선제라든지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서 네. 일단 도민들의 수요에 맞게 손쉬운 구역 조정을 먼저 하고 예. 연착륙 형태로 추진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지, 만약 행정시장 직선제든 자치권 부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 행정구역만 조정하는 거는 또 도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행정구역 조정만으로 멈추지 말고 구역 조정을 하더라도 당초 목적대로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주문을 한다고 이해도 예, 되겠습니까?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구역 조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자치권 부활 또는 직선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로드맵이 있고 나서야 도민들의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상봉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행정체제 개편은 사실상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대두되고 있는 행정구역 조정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 특별법 이 개정 사안 중에 오늘 4시에도 2시부터 4시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제 국회의원들, 특히 행안위 관계자분들 오셨습니다. 김명배 간사님, 그리고 이해식 이제 국회의원이 내려오면서 이 시장 직선 제한이 중앙정부에 대해서 7단계 제도 개선 과정에도 불송을 했지만 시장 직선 제한은 도민들의 찬성 의견이 높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이제 특별법의 조항이 있는 시장 예고제 2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사는 의무 조항으로 해 나가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개정들을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해 주십사 공식적으로 논의 과정 속에서 말씀드렸고, 그러한다면 아까 같이 행정시장에 대한 비대화된 부분들을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좀 더 도민들 속에서는 와닿는 구역 조정에 대해서 먼 일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 때 시장 러닝메이트제든 그런 게 이루어지면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 필요성들이 자연스럽게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우려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예. 구역 조정에 대한 이슈가 대두된 것은 아닌지, 이런 그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는 시민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권력을 행정시장 두 분에서 세 분으로 하면 정치권에서는 본인들이 가실 자리가 많아진다, 이런 측면은 있긴 있는데, 현재 이제 도의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뭐 그런 사심이 있다고 저는 보기는 어렵고요. 나름대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하려고 했던 행정시장 직선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 부분을 추진했다고 좀 보여지나. 그리고 예단할 수 없는 게 꼭 내년 대선 지방선거에서 현재 도의회 주도 세력이 민주당이 반드시 압승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정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행정구역 조정만으로 도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50만 지금 제주시장님이 이제 인사청문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취임하지만 실질적으로 임기라는 게 제한적인, 크게는 한 2년 정도 속에서 행정에 대한 인사, 그리고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 잦은 인사이동, 이런 속에서 사실상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 사실상 불편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뭔가를 하고자 하면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바뀌면서 다시 새로운 사람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구역이 조정되고 행정시장에 대한 임기가 보장이 된다면 좀 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같이 풀뿌리에서 가장 기본은 대면 사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장 어느 시장이든 부르면 와서 현장의 문제를 들고 그 속에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산도 준비하고 항상 곁에 있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의 50만 행정시장 입장에서는 공무원 조직도 장악하기에 벅찬 실정이고, 그리고 공무원 속에서 일정 정도 나름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뭐 2년이면 참았다 해가지고 다른 인사에 불이익받더라도 좀 그렇게 안 일나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더 세계시 행정지 속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경쟁해 나가면서 좀 더 행정시가 좀 더 모범적인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취지 속에서는 좀 더 장점들이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도의회에서 추진하는 로드맵 정도라면 내년 그 선거에 이것을 달성하려고 준비하시는 걸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행정구역은 아까 같이 도민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언제든 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집행부 도정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와 같이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청사 재배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같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주민들 속에서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내년 지방선거 속에서는 어떠한 형태든 다양한 공약사항들이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약사항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주민들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네, 행정구역 조정이 돼서 내년 7월 그 출범을 하게 된다면 6월까지 도민들 동의 절차라든지 내용에 대한 이해라든지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지 시간이 빠듯하진 않은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행정구역 조정은 사실 조례 개선으로 가능하니까 도민적 의사가 있으면 금방도 되는데, 문제는 이 절차라는 게 또 도민 공감대라는 게 사실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논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아시겠지만 정치적 달력으로는 이미 대선 국면으로 이제 끝나고 가버리는 상황이고, 또 붙여가지고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좀 최소한 도청과 도의회의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지금 정해진 내년 7월 달에는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좀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일이 되려면 도의회와 도청 간의 의사의 합친이 있어야 이게 좀 진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견해라든지 제주 지역 국회의원, 정치권, 도지사님까지도 의견들이 제각각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정치권의 아니면 중앙정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선 뭐 중앙정부는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는 딱히 이제 언급할 게 없는 거죠. 알아서 하시면 된다는 문제인 거고, 문제는 지역국회의원 세 분의 의사가 중요한데 이상봉 의원님 말씀과 약간 다르게 의원 세 분의 다 의견이 다 달라요.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이성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초지방정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도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취지인 거고, 오영원 의원님도 제가 아는 바로는 어쨌든 자치권 부활과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도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난 총선의 약속입니다. 송재 의원님은 약간 이제 결이 다르지만, 그리고 더 관건인 거는 도청인데, 도청은 지사께서도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행정구역 조정보다는 사실상의 별도의 권한을 갖는 행정시가 있어야 된다. 행정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는 법인격을 갖는 곳인데,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는 좀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고, 네. 이틀 전에 또 담당 국장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도 대놓고 반대 안 하셨지만 전체적인 토론의 기조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런 논조로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은 도의의 전반적인 분위기하고 그 우리 집행기관의 분위기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거나 도정은 지금 이끌어가는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민이 없는 것 같고요. 아무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부활에서 법인격을 하지만 지금에 있는 도지사가 모든 인사권을 갖고 있는 체계 속에서 나름대로의 사개 시공을 경험했던 그런 공직자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는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4월 9일 토론화 속에서 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이제 본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같이 기초자치 부활에 대한 입장들은 충분히 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도지사를 비롯해 가지고 간부 공무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입장인들이기 때문에 기초자치 부활이든 뭐든 지사가 말만 던져서 마무리할 게 아니라 기초자치 부활이면 어떤 로드맵을 갖고 어떤 식으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주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실현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을 때는 신뢰성이 가는데 행정구역 조정도 아니다. 시정 직선제도 아니다. 기초자치 부활이다. 근데 도민들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거는 곧 법 개정 문제이고 지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더라도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해야 할 논리들이 수많은 과제들이 특례들 받아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들이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을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도지사가 도정의 답변대로 자기 의견은 개인적으로 기초자치 부활이다 하면 앞으로 대선을 출마하자면 도지사를 할 얘기라면 그거에 대한 도민들이 심판을 받는 선거 공간 속에서 기초자치 부활이다. 그거에 따르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찌 보면 뭐 시장 예고제든 행정구역 조정이든 그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좀 더 체계에 있는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담보할 최선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약간 전 동의하는데 원희룡 지사님이 2014년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하셨는데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자치권 부활 관련해서는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작년에 도의회에서 행정구역 조정을 여쭤보시니 사실은 시민단체 입장과 동일한 얘기를 하셨는데 결론은 대선 준비하시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아무런 이제 일을 안 하셨다고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구역 조정도 비록 조례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진행할 수는 있지만 집행기관하고 상호 협력이라든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체제에서 제일 문제가 컸던 건 주민자치권 축소였습니다. 시장 직선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을 한 명 더 추가하는 것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민자치권 확대를 행정구역 조정으로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서 이제 행정시가 동지에서 생기면 주민 입장에서 일부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말했던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자치 입법권, 그다음에 자치 인사권, 그리고 자치 재정권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풀뿌리 자치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라는 게 시민단체 일관된 주장이고 다만 행정구역 조정한 이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여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면 도민들도 그 부분은 단계론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구역만 딱 조정하는 거는 사실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구역 조정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거쳐야 된다면 행정구역 조정한 상태에서 어떤 행정의 변화, 생활밀착형 행정이라든지 적극행정, 읍면동 행정기능 강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행정체제의 문제 얘기하면 사실상 모든 사람이 버겁고 말 들어도 이게 뭐 되겠나.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지방선거에도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2026년까지 2026년도에서 2030년까지면 그 속에서 마지막에는 이 자기결정권 차원의 주민투표를 이루어지겠지만 그때 기초자치단체 법인격 있는 시장 직선제 포함해가지고 만들 것인지 좀 더 주민들한테는 설득력 있는 알아먹기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줘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정치권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체제 개편, 기초자치 부활, 행정구역 하다가 말고가 아니라 행정구역 하나만이라도 조정이 필요성이 있으면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 로드맵 내년 지방선거가 아니라도 행정시장 행정구역을 조정했을 때 1년이라는 제도도 유의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조직을 진단하고
청사를 어떻게 재배치하실 것인가 남은 과제들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빠른 로드맵으로 예. 전달을 하고 그 속에서 주민들이 합리적인 정보 제공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개 시군 체제에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행정시를 제주시를 두 개로 분할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맨 처음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중앙정부나 그 도에서 추진했던 입법 취지 방향 등에 대해서 행정구역 조정은 취지에 맞는지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켜진 건 없죠. 특별자치도 2007년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이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층대 개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원 감축된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특별자치도를 설계를 해나갈 때 주민 공감대라든가 충분한 수기 과정들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출범한 이후부터 이 논의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라 가지고 좀 더 이제는 아까 같이 지사가 의중을 가지면 어떠한 형태로든 합리적인 지금과 같은 토론회든 수기 과정을 거쳐가지고 주민투표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논의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겠나. 간접적인 행정 낭비 비용들이 이런 속에서 너무 커지지 않고 있나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행정시장에게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도지사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그러한 역할을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에 의해서 충분한 견제와 그러한 기능을 기대했지만 또한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왕적 도지사라고까지 하는데 도지사 권력을 현행 체제 내에서 행정시장에게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권한을 분산시키려면은 시장이 도지사가 임명한 구조 속에서는 제가 보기에 뭐 천년만년 가더라도 사실은 근본적인 달라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다시 반복하면 도의회 로드맵은 현실 가능한 행정구역 조정 먼저 해놓고 그 다음 중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이 뽑는 방식 가보자 이런 건데 이제 뒤에 게 막히니까 앞에 거 하는 건데 저는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확히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거고 이거 마치 정규 어린이 회장이 반장을 뽑는 거예요. 반장을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중학생 회장이 단대학생 회장을 임명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거라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계산하는 것까지 논의가 돼야 도민들도 행정구역 조정에 그러면 한번 공론화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부분이 저는 대전제가 돼야 또 우리 특별법에는 시장 예우제 조항이 있습니다. 2년 할 수 있다는데 사실상 우금민 도정 당시에 처음으로 돌아가신 이 두 분 이제 김영훈 시장님, 서귀포 시장님 빼고는 사실상 특별법 취지는 아까 같이 자치분권 그런 차원 속에서 조금이라도 도민 참여 결정권을 주고자 그런 조항이 들어간 걸로 저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의무 조항으로 담아가지고 조금이라도 행정시장의 임기보장 속에서 행정 공직자의 조직 장악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행정시장이 임기 동안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 그 속에서도 행정시장이 퇴임할 때 증거처럼 뭐 권한 없다 뭐다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물어가지고 주민 투표로 해가지고 아까 같이 기초단체 부활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는 좀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진행하지 않는 게 문제처럼 들립니다. 근데 행정구역 조정을 하려면 굉장히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실제 증가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시청사도 재배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구도 신설해야 되는 그러한 비용 문제 등도 만만치 않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하고 이렇게 갖춰나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지
특별히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때는 공무원 정원을 줄이겠다고도 했었는데 예. 현재도 공무원 인력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보다도 3개 행정시로 될 때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3개 행정시가 되더라도 제주도에 있는 전체 공무원 속에서 줄이면 되는데 이게 사실 현실에서 불가능한 거는 행정시 하나를 더 늘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기획, 예산, 조직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증원은 이제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찬성하지만 도민 입장에서 불편한 거죠. 지금도 많은데 이런 게 있고 청사 문제는 사실 이게 좀 선택의 문제인데 제주시 신청사 건립 비용이 예산상으로는 한 750억입니다. 거기 딱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750억을 추가로 들었을 때는 도민들이 반발하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옛날 북군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뭐 쓰겠다고 하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사실 집행부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서 도의회 의견을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도 1번부터 5번까지 다양한 안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래도 의회 보고를 드리고 가능하다 여부를 좀 판단하는 게 있어야 돼. 지금은 집행부에서는 거의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이제 의회 입장을 이렇게 약간 존중하지 않은 듯한 태도여서 조금 의회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 집단을 조례에 따라 가지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1년 동안 활동한 속에서 제시한 안이 시장 직선 제한, 행정구역 4개 구역을 조정했던 안들입니다. 근데 전문가 집단이 그런 속에서도 4개 지역 청사 문제 분명 고민했을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4개 구역이 조정되면서 기본적인 이 공무원 인력 증가하는 부분도 예상했던 부분들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안들이 제시했는데 3개 구역을 좀 더 행정 편의성에서 하고자 하는데 공무원 줄 늘려야 된다. 청사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 속에서는 논의 자체를 다시 원점으로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하자는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때는 노영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노영동이 지금 5만 인구에서 분동을 이제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분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청사관이 필요한 것이고 동에 대한 공무원 공직자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다양한 이유와 요구들을 어떻게 행정은 수렴할 것인지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청사의 문제라든 공직 문제들이 주민들이 그건 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역과 관련된 문제, 체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이 지사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그리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도민사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다소 증가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증가보다 혜택이라든지 어떤 그 서비스가 많아지면 수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장 직선제나 의회 구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되겠지만 제주시를 2개로 나누어서 결국 3개 행정시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모르시는 도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추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도민 의견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수렴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방안이 될까요? 관심을 가져야 도민들에게 합리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정에서 행정구역에 대해서 필요성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예산 증가 비용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설명하고 그 속에서 도민들이 원한다면 시민들이 원한다면 어떤 부분들도 선택할 수 있겠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도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청사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하게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로드맵만 제시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조례로 가능할 수 있지만 아까 공무원 인력 지원이라든가 청사 문제 어쨌거나 큰 변화를 주는 것은 맞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주민투표만 해가지고 이 하지 말자는 뉘앙스를 비칠 게 아니라 주민투표를 한다라고 지금 도정에서 자치행정 얘기한다면 그 로드맵을 갖고 와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좀 더 진정성 있는 논의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짧게 첨언하면 그냥 뭐 도의에서 저는 의사가 있으시면
어차피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든 제정안이든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법 예고하셔가지고 번역별로 설명회도 하시고 저는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노력을 보이고 나서 도민들의 공감대가 있으면 집행부랑 협상을 하는 거고 도민들의 의견이 이거 아니다 하면은 저는 조례라는 거는 입법 예고에서 폐기된 경우도 많으니까 저는 그 과정을 한번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도청 입장에서는 뭐 천년만년 도의회가 하든가 말든가 지금은 관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의사가 있으시면 저는 뭐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행정체제 개편 문제 때문에 도민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이 도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도 잘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추진하다가 이게 좌절될 경우에는 도민들에게 굉장히 어떤 좌절감도 주고 갈등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도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도의회가 이제 현재는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안을 설정해서 가긴 가는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좋은 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그런 과정은 필요한 것 같고요. 뭐 토론회 한두 번 했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또 충분히 도의회가 또 다 자기 지역구 있는 거니까 뭐 권역을 순회하시면서라도 좀 의견들을 이제 모으는 과정이 저는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도 하다가 끝나버릴 그냥 토론회 몇 번 하다 끝나버릴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행정시장님들이 공직자 출신이었을 때는 제주시의 26개 읍면 동장님들을 얼굴하고 이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는 속에서 행정시장이 들어오신 분들 속에서는 자칫 읍면동 강화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읍면동장 그거에 대한 아는 정보들이 없습니다.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임기는 거의 2년은 끝날 것이고 사실상 일은 1년 차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집행해 나가는 속에서 현안 문제를 도정에 제기하든 해가지고 확보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와닿는 얘기를 한다면 왜 행정구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찬반 논란들이 되는 속에서 좀 더 수기 과정들이 다양한 얘기들이 분출된다면 좀 더 내용들을 보완해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어느덧 토론을 마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상황들도 여러 가지로 전개되고, 뭐 AI 기술도 발전되고, 균형 발전에 대한 욕구도 높고,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좋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도 있고 하지만 제주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치지 못했을 때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예기치 않은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도의회 입장에서 저는 이해가 되긴 합니다. 이것도 열심히 해보고 저것도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래도 현실 가능한 행정구역 조정 한번 논의해보자 하는 건데 그래도 기왕 논의하신 거 저는 좀 체계적으로 도민들의 공론을 모을 수 있는 이제 방법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구조적인 거는 그 작년 연말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저는 그 통과된 걸 보면서 그러면 그 대부분의 내용은 저희 제주도가 하고 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제주도가 앞으로는 특별한 지위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어서 저는 지금 특별자치도의 체제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행정구역 조정과 함께 그 부분도 함께 논의가 돼야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욱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정리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의 말씀도 함께 해도 좋고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이 도민 공감대가 필수입니다. 도민 공감대를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조례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조례의 절차는 입법 배구를 통하고 도민 의견 수렴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같이 제안해 주신 뭐 권역별 토론회든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개적인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도정과 그리고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모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민들께서 행정구역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도의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해가면서 좀 더 우려되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현행 행정체제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체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연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행정시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게 득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 더 많은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줄이자고 했다가 이번에는 다시 증원하자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임명시장일 뿐인데 임명시장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것도 도민들의 마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은 또 다른 차원의 협의 과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주자치권,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자치권난의 확대, 균형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